안녕하세요. 원효수님의 해설과 함께하는 대승기실론 깊이 있기 구도입니다. 네,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9편이네요. 사종 근기의 분화, 열의 멸후의 변화된 환경. 제목을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뭔가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 후, 그러니까 열의 멸후 시대에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성향, 이걸 이제 근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기. 이 근기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대승기실론 같은 논서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논서의 필요성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먼저 본문 번역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어떤 중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널리 듣고서 이해하는 자도 있고 어떤 중생은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적게 듣고서도 많이 이해하는 자도 있으며 어떤 중생은 스스로의 마음 힘이 없어 광대한 논서에 의지하여 이해하는 자도 있고 스스로 어떤 중생은 다시 광대한 논서에 문장이 많음을 번거롭게 여겨 간결한 문장으로 많은 의미를 총발하여 지니는 것을 즐거워하여 능히 이해하는 자도 있다. 네, 들어보니까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 이게 가장 먼저 나오네요. 열의 멸후.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열의 멸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이제 육신의 활동을 다 마치시고 열반에 드신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 부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시대. 그렇죠. 부처님을 직접 뵙고 그 생생한 가르침을 들을 수 없게 된 시대가 되었다는 그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때, 그러니까 열애제세라고 하셨죠? 네, 열의 제세. 그때하고 이 열의 멸후하고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걸까요?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눴었지만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뭐랄까 가르치시는 부처님도 완벽하시고 또 듣는 중생들의 이해력, 즉 근기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원효스님은 이걸 설청구성이라고 표현하셨죠. 설청구성. 어렵네요. 네, 좀 어렵죠. 우리말로 쉽게 풀면 선생님도 최고, 학생들도 최고. 그래서 뭐 척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거의 완벽한 수업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때는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경전만으로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거군요. 뭐 다른 해설서 같은 게 필요 없었겠네요. 네, 대체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의 멸후,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생들이 배우는 능력하고 또 처한 환경, 이걸 합쳐서 근연이라고 하거든요. 근연. 네. 이 근연이 예전처럼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고 아주 다양하게 뭐랄까 뒤죽박죽 섞이게 돼요. 원효스님은 이 상태를 근연참차라고 표현하셨어요. 근연 참차. 그것도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뭔가요? 네, 근연참차. 쉽게 말하면 사람들마다 이해력 수준이나 배우는 스타일, 또 각자 처한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제각각 달라져서 들쑥날쑥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처럼 다 비슷비슷하지 않다는 거죠. 아, 이해력이나 학습 환경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경전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되고 다른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뭐 이런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근연참차의 상황 때문에 경전의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편들, 즉 논서들이 필요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본문은 이 다양한 학습자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인 사종근기, 즉 4가지 유형의 근기인 거죠. 아, 드디어 나왔네요. 사종근기. 네. 네, 그럼 이 4가지 유형을 한번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 배우는 스타일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한번 보는 거죠. 네, 좋아요.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자력, 광문, 취해자입니다. 여기서 자력은 뭐 말 그대로 스스로의 힘이고요. 네. 광문은 널리 듣거나 읽는 것, 그리고 취해는 이해를 얻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방대한 경전들을 직접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 거죠. 오, 들어보니까 이거 부처님 계실 때 그 익은 중생, 그러니까 이해가 아주 빠르고 날카로운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뛰어난 이해력을 가진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유형의 분들에게는 뭐 대승기신론 같은 특정 논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 경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죠. 경전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이해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소문, 즉 적게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다해, 많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걸 말합니다. 역시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고요. 와. 네, 적은 가르침이나 경전의 일부만 딱 접하고도 그 속에 담긴 아주 깊고 넓은 의미를 통찰해내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유형보다 더 예리하고 통찰력에 뛰어난 그런 근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치는 그런 천재 같은 분들이네요. 당연히 이분들도 뭐 별도의 논서는 필요 없겠네요. 그죠? 스스로 다 해결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유형은 비록 부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아주 뛰어난 자력, 즉 스스로의 힘으로 경전에 의지해서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도 이분들에게는 기신론 같은 요약적인 논서가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아, 이제부터군요. 네, 무자심 여기너 광론 득해자인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무자심력이에요. 무자심력. 네, 스스로 경전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해석하고 이해할 만한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비유로 말하면 혼자 힘으로는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좀 어려운 학생, 그 정도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군요. 스스로 경전을 이해하기는 좀 버거우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어광론, 즉 광대한 논서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광론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대지도론이나 육아사지론처럼 아주 방대하고 상세하게 경전의 내용을 막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주석서나 해설서를 말해요. 아, 아주 두꺼운 참고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 자세한 안내서들을 통해서 비로소 득해, 즉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유형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런 상세한 논서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학습 도구가 되는 거죠. 네, 꼭 필요한 거네요. 이분들한테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오늘 저희가 다루는 대승기신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네. 네. 의심락총지 소문이 섭다의 능치여자입니다. 와, 정말 기네요. 숨 쉬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유형은요, 앞서 본 세 번째 유형처럼 스스로 경전을 온전히 이해할 힘, 즉 자력은 좀 부족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광론문다 위번,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이 의지했던 그 방대하고 두꺼운 논소들 있잖아요. 네, 그 광론들. 그것조차 너무 글이 많고 복잡해서 번거롭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아하, 두꺼운 책은 일단 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심락총지, 그러니까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핵심만 딱 간추려서 명료하게 파악하고 지니는 것, 이걸 즐거워하고 선호한다는 거예요. 심락총지. 네. 여기서 총지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많은 가르침의 정수를 뽑아서 간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소문이 섭다이, 즉 적은 글 속에 많은 깊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이걸 좋아해서 그런 방식으로 능취해, 능히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 유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럼 이분들은 막 방대한 원전이나 아주 두꺼운 해설서보다는 좀 얇지만 핵심 내용이 알차게 딱 담겨 있는 그런 엑기스 같은 요약집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엑기스. 원효 스님께서는 대승기신론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의 중생들을 위해 쓰였다고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아, 기신론이 바로 이분들을 위한 거군요. 네, 수많은 그 방대한 경전들, 그리고 또 다른 광대한 논서들의 핵심 진술을 아주 정교하게 뽑아내서 간결하게 압축해서 담아낸 것이죠. 복잡하고 번잡한 것을 싫어하고 그 핵심 요점을 통해서 쉽고 효율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길을 열어주는 안내서, 그게 바로 기신론이라는 겁니다.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기신론이 왜 나왔고 또 어떤 분들을 위한 책인지 그 배경과 대상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 네 가지 근기 유형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2000년 전 사람들의 분류를 아는 걸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분류법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굉장히 실용적인 지혜를 던져줍니다. 첫째는 자신의 근기, 그러니까 현재 나의 학습 스타일이나 이해 수준을 좀 솔직하게 진단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 자신을 아는 것. 이렇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라고 할까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또 어떻게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자신의 성향과 수준을 파악했다면 그에 맞는 학습 자료와 방법을 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춤 전략이네요. 그렇죠. 만약 스스로 뛰어난 이해력을 가졌다고 판단된다면 방대한 경전이나 원전을 깊이 탐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겠죠. 반면에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면 좋은 스승님을 찾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육아사지론 같은 광대한 해설서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 간결함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면 바로 이 대승기실론과 같은 총지, 즉 핵심 요약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좀 네 번째 유형, 그러니까 핵심 요약을 선호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기신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기실론은 바로 그런 성향의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최적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요약을 좋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정보가. 그렇죠. 기신론은 그런 통찰을 위한 정수만을 딱 모아놓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위축돼서 과소평가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상태와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길을 찾아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지혜. 좋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유형을 요즘 상황에 비유하면 훨씬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비유가 가능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대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운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그 분야에 완전 전설적인 석학이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안타깝게 은퇴하시고 방대한 양의 강의록만 남기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강의록이 마치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과 같은 상황인 거죠. 네네. 자, 첫째 유형의 학생, 자력 광문 취해자. 이 학생은 그야말로 천재예요. 누구 도움 없이 교수님의 그 방대하고 어려운 강의록 전체를 혼자서 다 읽고 그냥 완벽하게 소화해버립니다. 추가 설명 필요 없죠. 아, 부럽네요. 둘째 유형의 학생, 자력 소문 다해자. 이 학생도 정말 뛰어난 수재입니다. 강의록 전체를 다 보지 않아요. 일부 핵심적인 부분만 딱 보거나 혹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듣고도 전체 내용의 깊이와 핵심을 그냥 간파해버립니다. 하나를 통해서 열을 나는 거죠. 와, 이것도 대단한데요? 네. 자, 셋째 유형의 학생, 무자, 심력, 인어, 광론, 득해자. 이 학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지만 아주 성실한 학생입니다. 강의록만으로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깊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두껍고 상세하게 설명된 참고서, 이게 바로 광론에 해당합니다. 이걸 사서 강의록과 함께 아주 꼼꼼히 봅니다. 이 참고서에는 강의록 내용에 대한 자세한 풀이, 다양한 예시, 배경 지식 같은 게 막 가득 들어있죠. 이 두꺼운 참고서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강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 노력파 학생이네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의 학생, 심락총지소문 이섭다의 능취해자. 이 학생은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강의록 원문 자체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셋째 학생이 보는 그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참고서, 이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네, 저 같은 학생이네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시중에서 가장 핵심만 잘 요약된 한 50페이지짜리 얇은 요약집, 이게 바로 총지 논서, 즉 기신론과 같은 역할이죠. 이걸 구합니다.
이 요약집은 비록 얇지만 강의록과 그 두꺼운 참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말 정교하게 간추려 놓았어요. 이 학생은 이 요약집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아, 대승기실론이 바로 그 네 번째 학생을 위한 최고의 맞춤형 핵심 요약집 같은 거군요. 부처님 돌아가신 뒤 이렇게 학습자의 수준과 선호도가 아주 다양해진 상황, 즉 근현 참차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승기실론은 특히 네 번째 유형, 즉 방대함보다는 간결함 속에서 핵심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내용 정말 흥미롭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많았는데요. 논의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열의 멸후, 즉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의 능력과 조건, 이 근현이 이전처럼 균일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는 참차의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 우리말로 하면 배우는 사람들이 아주 제각각 달라졌다는 거죠. 네, 제각각. 둘째, 그 결과 중생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성향과 능력, 즉 근기는 크게 네 가지 유형, 사종 근기로 나뉜다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경전을 직접 이해하는 뛰어난 두 유형, 자력광 문취해자, 자력 소문 다해자, 그리고 방대하고 상세한 해설서에 도움이 필요한 유형, 무자심력 인어 광론 득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결하고 핵심 요약을 선호하는 유형, 심락 총지 소문 이섭다의 능취해자, 이렇게 넷입니다. 그리고 셋째, 대승기실론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도 특히 네 번째 유형, 즉 방대한 분량보다는 간결하게 핵심을 파악하는 총지, 그 핵심 요약을 통해 이해하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저술된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논서라는 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꼽으라면 뭘까요? 부처님 돌아가신 후 사람들의 배우는 방식이 정말 제각각 달라졌고 그중에서도 대승기실론은 복잡하고 방대한 것보다는 핵심 요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맞춤형 나침반과 같은 책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춤형 나침반. 좋은 표현이네요. 오늘 사종근기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서 대승기신론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했고 또 어떤 분들에게 특히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께서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쪽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시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나 접근법을 찾는 좋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성찰의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여정의 시작일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다음 제20편에서는요. 기실론이 단순히 요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그 광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총괄하여 섭수한다. 즉, 총섭하기 위해 쓰였다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총섭, 또 새로운 말이 나왔네요. 네, 총섭이라는 개념, 우리말로 쉽게 풀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아우른다는 뜻인데요. 이 개념을 통해서 기실론이 그 방대한 불교 사상을 어떻게 핵심적으로 담아내면서도 동시에 전체를 포괄하는지 그 본질적인 역할과 위상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와, 핵심 요약이면서도 동시에 전체를 아우른다니 총섭, 정말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